일장 2부로 돌아왔습니다. 스페린입니다. 그리스 총선에서 신민당이 일당으로 승리를 차지하자 코스피가 안도랠리를 곧바로 보여주었습니다. 한 2% 가까운 상승세, 사실 이상이 나오면서 장중에 1,900도 한 달여 만에 회복하기도 했었는데요. 막판 기관이 순매도로 돌아서고 개인들의 차익 실현이 계속되면서 프로그램 매수세와 외국인들의 강력한 사자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가상 1,900을 보기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현물 쪽 매수 강도는 굉장했는데요. 현재 아직 완전한 종가가 형성된 상황은 아니지만 3,700억가량의 순매수가 현물 쪽에서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의 매수 강도는 조선주와 자동차주에 많이 쏠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자동차와 조선주의 종가도 각 종목별로 아주 궁금한 날입니다. 코스피가 1,890 정도는 종가상 보여주지 않을까요? 오늘 정확한 종가, 원달러 환율까지 함께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그리스발 호재로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한때 1,900선을 돌파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후 들어서는 힘이 조금 빠졌는데요. 스페인 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시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하지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전업종이 상승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시면 오늘 지수는 급등세로 장을 출발해서 장중 1,901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이기도 했죠. 기관이 막판에 좀 매도로 전환하면서 1,890선에는 안착에 좀 실패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보다 1.59% 상승한 1,887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프로그램 매매는 5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매수 규모가 컸죠.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 3,6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이 막판 매도로 전환하면서 오늘 개인 투자자와 함께 지수 발목을 좀 잡았는데요. 오늘 개인을 통해서는 3,4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종가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그리스발 호재에 하루 만에 반등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갭상승 출발해서 단번에 470선을 회복했는데요. 오늘장 큰 변동 없이 470선 중반에서 등락했죠.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1.61% 상승한 475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내용 확인해 보시면 오늘 기관만이 시장에서 팔았는데요. 기관을 통해서 122억 원의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시장을 지켰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도 소폭 매수 우위 보였는데요. 오늘 외국인 93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의 승리로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잦아들면서 약 한 달여 만에 1,150원대로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그리스 상황이 개선된 부분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8원 50전 하락한 1,157원 선에서 거래 마쳤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1.56% 오르면서 12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도 각각 강세장을 보였는데요. 현대차가 3.75% 그리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는 2.7%대 강세 보였습니다. LG화학도 1.89% 상승했고요. 오늘 은행주도 강세를 보였죠. 신한지주가 1.6% 올랐습니다. 41,35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SK하이닉스가 1.07% 상승했고요. 한국전력도 강포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막판에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오늘 약포합권에서 31,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이 소폭 더 빠졌네요. 1.32% 하락하면서 97,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서울반도체는 3.1% 상승했고요. 오늘 안랩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ICT도 2.08% 상승했네요. 7,36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SM이 5%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45,2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동서도 1.16% 상승했는데요. 반면에 위메이드가 오늘 3%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5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전업종이 상승했는데요. 증권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네요. 오늘 삼성증권이 2.35% 오르면서 5만 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증권도 4.8% 상승했고요. 오늘 미래에셋증권이 5% 넘게 급등하면서 31,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들의 주가도 유럽 호재 덕분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차는 3.54% 오르면서 24만 8,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아차와 쌍용차, 현대모비스도 2%대로 강세장을 보였고요. 오늘 만도가 4.1%, 한라공조도 강포 합권에서 2만 1,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건설주가 올 하반기 실적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또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호재로 작용하면서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현대건설이 4.04% 오르면서 6만 7천 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두산건설도 역시 4%대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삼성물산은 2.39%, 현대산업과 대림산업도 각각 2% 가까운 강세장을 보이면서 오늘 대림산업은 95,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유럽 경기에 민감한 조선주들 역시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중공업은 2.75% 상승하면서 28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5%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STX 조선해양이 4.78%, 대우조선해양도 3.6% 오르면서 2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유화학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정유화학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은 1% 오르면서 15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와 S-오일도 2%대로 뛰어올랐고요. 대한유화가 3.88%, 호남석유도 3.51% 상승하면서 23만 6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갤럭시 S3 전용 무선 충전기를 오는 7월 이후 별도 판매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무선 충전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크로바 하이텍은 상한가 기록했는데요. 5,190원에 종가 마감했고요. RF텍도 11%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YG파워가 9.68%, 캔트로닉스도 7.33% 오르면서 오늘 1,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원전용 계측기와 또 제어장치의 제조 및 판매업체인 우진이 유동성 확대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1,250원 상승했네요. 오늘 12,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세가 7천억 가까이 유입이 됐습니다.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날 8,500억 정도 들어왔었는데 오늘 프로그램 매수 만만치 않았고 막판에 다시 기관은 사준 것으로 나오늘 결국 쌍끌이었고 오늘 코스피 종가는 1,891선 정도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시장 공감대 OX 코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 SK증권 일산지점의 신민승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이 시장의 어떤 이슈들을 얼마나 공감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코너가 되겠는데요. 먼저 시장 이슈들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시장 이슈 크게 네 가지군요. 한 곱이 넘긴 코스피에 6월 안에 2,000포인트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두 번째, 우리 증시 안도랠리가 본격 시작되는 것인지, 세 번째, 현 장세는 이끌어가는 주도 종목이 아직은 없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전차, 결국 IT와 자동차가 답인 것인지, 이 네 가지 이슈에 대한 두 분의 공감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6월 18일인데요. 6월 중반에서 한 1,900 정도는 갔다 왔습니다. 남은 한 보름, 2주여 동안에 100포인트 정도만 더 가면 2,000포인트가 될 텐데. 자, 이슈 첫 번째를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으면 OX판 들어주십시오. 한 곱이 넘긴 코스피, 6월 안에 2,000포인트 재탈환할 수 있다? 자, 6월 안에 2,000 힘들다, 6월 안에 2,000 힘들다. 역시 두 분 같은 약간은 조금 보수적인 입장이신데요. 김선윤 대표님, 그리스도 한 곱이 넘겼는데 2,000포인트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일단은 그리스가 이제 한 곱이 넘겼다고 해서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가 모든 다 유럽 악재들이 다 사라진 것 마냥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일단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일단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신민당이 일단 이겼습니다. 그렇지만은 사회당의 자석수를 신민당이 같이 이제 확보할 수 있느냐가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당의 움직임을 또 봐야 되는 문제가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뭐 그렉시트에 대한 부담감, 불안감은 좀 해소가 되었지만서도 앞으로 이제 그리스가 이행해야 될 긴축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좀 작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보지만서도 아직 약간 그리스 때문에 잊고 있었던 스페인과
다시 이탈리아의 문제 자체가 또다시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이 지금 구조조정을 신청했지만서도 그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 모르는 시점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탈리아 부분에 있어서도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좀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탈리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적으로 좀 웃기에는 이르다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이 생각을 하실 겁니다. 다들 일단 뭐 FOMC에서 다시 한번 3자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20일 날 회의가 좀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일 날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뭐 가능성 자체가 거의 80% 이상을 좀 점치고 있긴 하지만서도 네. 아직은 일단은 조금 너무 이제 긍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시장 상황의 이슈 자체가, 시장 상황이 지금 미국 자체의 지표 자체도 그렇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아직까지 좀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이 지난 2010년하고 2011년에도 똑같이 하반기, 특히 6월 들어서부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지표들을 내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2012년에도 6월, 5월부터 시작된 그렇게 좋지 않은 나쁜 고용 지표나 그다음에 여러 주택 지표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한번 양적 완화 가능성은 있지만서도 한번 시장 자체가 미국 경기가 확실하게 크게 일어날 분위기는 아무래도 2003년 초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하지만 일단 시장 분위기 자체가 일단은 심리적으로나마 조금은 좀 안정이 되었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6월에 2000포인트를 달성하기란 조금 힘들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뭐 그리스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은 일단 1900은 찍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미 달성을 한 부분이 있고, 네. 일단 그리스 부분이 해결된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2000포인트 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참고하시고, 너무 높게 잡지 마시고, 제가 보는 고점은 한 1950포인트 정도로 6월 달에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네. 몇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이제 종목들 자체가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좀 단기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고용 지표 자체하고 그다음에 주택 지표들이 확실하게 돌아설 때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그 기대감 자체는 현재는 완성된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은 주목하셔야 될 게 20일 날 있는 FOMC 예정일을 통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나올 것에 대한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난 후에 아무래도 고용지표 자체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를 참고하시면 좋겠고, 일단은 또 유럽 역시도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긴 했지만서도 아직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 특히 유럽 각국이, 특히 이탈리아랑 스페인 쪽에 갖고 있는 그 부채 자체의 양이 어마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힘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투자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요, 지금 6월 20일 FOMC 회의에서 3차 QE3에 네. 준하는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네네네. 현실화됐다고 하면은 그때 한 1950 정도 찍고 그 이후에 다시 좀 밀릴 거라고 보시나 봐요. 저는 약간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양적 완화 기대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유럽 쪽에서 문제가 분명히 터질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탈리아 쪽이 지금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안한다라면은 2000포인트까지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네. 또 일단은 1950을 고점으로 하셔서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네, 지금 막 뉴스가 들어오고 있는 미국 쪽의 한 컨설팅 업체에서는요, 그리스가 이제 형의 집행유예를 계속하고 있다. 총선 결과가 좋았지만 디포트는 또 불가피하다. 이런 조금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은 좀 진정할 필요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뭐 그것 때문에 오늘 시장의 음봉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예.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그리스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거는 맞습니다. 이제 거기서 추가적으로 그리스가 이제 디폴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 이제 논하기엔 아직 조금 이르다고 보고, 네. 다만 근데 현재 정권이 이제 좀 디폴트보다는 좀 약간 보수파 이렇게 온건파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추진하는 성향에서 크게 당론에서 어긋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고 들 수 있겠고, 네. 현재 장세는 이제 저도 이제 2주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수로도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하고 그랬지만 그때는 이제 누가 봐도 바닥권이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서 이제 100포인트 정도 올라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상 빨리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1900에서 2000포인트 가는 거는 이제 심리적인 것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펀더멘털 쪽이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립니다. 원래 상승은 롱 포지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고 하락할 때는 여지없이 빨리 떨어져서 숏 포지션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갈 때는 조금 천천히 완만한 속도로
올라가지 않을까. 특히 이제 악재를 머금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 중에서 뭐 아까 김 대표님께서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스페인 악재나 뭐 그리스 악재 또한 또 더해서 이탈리아 악재까지 있기 때문에 그 악재들을 먹으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는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여기 제목에 6월 안에 2,000포인트 탈환하는데 6월이 지금 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열흘이 안 남았기 때문에 6월보다는 7월이나 8월 중에 점진적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6월 안에 고점은요? 우리 김 대표님은 1950 정도 저도 얘기하셨는데. 뭐 61선 정도 되는 뭐 그 정도 1940, 50 정도로 6월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죠. 증시 안도랠리 시작되나? 자, 안도랠리가 시작됐다. 맞다. 두 분 같은 의견이신데, 안도랠리가 사실 지금 뭐 1780, 70 쌍바닥 찍고 그 이후로 올라오는 거 다 안도랠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뭐 유럽에서 좋은 얘기 또 오르고, 오늘도 역시 안도랠리 성격이었잖아요. 예, 뭐 일단은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것 같고요. 이제 이때까지는 그리스가 과연 이제 그 그리스의 급진 좌파인 신민당과 이제 그 우파 정권에서 어느 쪽일까 약간 의구심이 있었는데, 지금 그러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증시가 그것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에서 올라가면서 안도랠리성 이제 성격이 짙은 요런 정도 상승으로 보였고, 이제 증시의 모멘텀은 이제 긍정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증시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인데 하나를 일단 제껴서 해소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900대 중반까지는 이제 그때가 유럽에서 이상하다 하면서 이제 떨어진 지수 초반이 1950입니다. 그래서 그때 동안 180포인트 정도 떨어졌을 때는 이제 여지 없습니다. 모든 종목이 참 빠른 속도로 떨어졌는데 그거 올라오는 데까지는 아마 그렇게 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고요. 이제 2000포인트에 회복해서 안착하려면은 단순히 이제 심리적인 정도는 부족하고 해외에서 뭐 강력한 호재가 나오든지, 아마 그 양적 완화를 말씀하셨는데 양적 완화는 아마 지수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양적 완화는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2000포인트까지는 회복이 좀 멀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현재는 양적 완화보다는 심리적 안정, 즉 심적 완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뭐 누가 지어낸 말이긴 한데 심적 완화 정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럽에 대한 걱정이 조금 걷어지면서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자, 증시 안도랠리 역시 시작됐다고 보시는 우리 김천은 대표님께는 제가 외국인들의 수급 전망과 덧붙여서 좀 함께 여쭤보고 싶네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지금 딱 보면 3,808억에 짝 들어왔는데, 일단은 네. 뭐 최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에 좀 빠지긴 했지만서도 이 불안감 자체는, 지난주에 빠진 2천억 자체는 그리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약간 좀 빠졌던 부분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좀 차트상으로도 제가 기술적 분석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코스피 주봉상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현 상태에서는 일단은 누가 봐도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딱 오늘 그 차트상의 자리가 121과 60에서 바로 아래 머물고 있고, 이 점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기회를 노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 가격대 부분 자체가 19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1950을 뚫고 가는 그 자리에 딱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이슈 자체가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 좀 긍정적인 호재로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그 찰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50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저항선이 1900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일단은 6월달 양적 완화 이후에 유럽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재정 안정을 가져온 이유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 부분에서는 홀딩하시고 1950포인트 갈 때 일단 종목을 순차적인 일단 분할 매도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1950 정도까지 안도랠리 형식의 추가적인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 얘기를 들어봤고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갈게요. 현 장세에는 계속해서 올라서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없다. 자, 주도주 없는 시장이다. 그렇다. 주도주는 없는 게 아니다니까 주도주가 있다라는 입장이신데, 자, 주도주 없다라고 얘기하신 신민성 과장님, 사실 네.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어요. 그 네. 얘기는 곧 주도주가 없다는 의미일까요? 예, 저는 일단 그렇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전에 한 4월 이전에 3월 4월에는 흔히 말해서 이제 전차공단이라는 표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전과 자동차의 차만 독주하는 시장이 펼쳐져서 누가 봐도 그때는 그 전차가 주도주라는 걸 알았는데, 네. 지금은 저도 이제 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업종들을 봤지만, 흔히 코스피 200 내 시가총액 큰 종목들로 줄여봤을 때 60일 정도 신고가 영역에 분포되어 있는 종목은
롯데삼광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삼광이 주도주가 되기는 많이 압도적이고 그래서 예.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 중에서 아직까지 주도주가 없지 않나라는 점에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이 시장이 현재로 봤을 때 큰 한방 이제 한두 종목 정도가 이제 지난번처럼 전차 군단에서 막 강력하게 이끌어서 나머지 소외되기보다는 이제 현재 낙폭과대에 있는 업종들 많습니다. 그래서 뭐 화학주도 있고 뭐 조선, 철강, 뭐 오늘 조선이 좀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이제 상승할 때 천천히 상승하면서 한번 이제 흔히 말하는 돌려먹기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관들 입장에서도 이제 예전처럼 뭐 IT나 자동차가 실적 좋다고 계속 사기보다는 이제 IT 자동차 이외의 업종들에게도 이제 지금 포트가 많이 비었기 때문에 그쪽을 좀 채우면서 골고루 담지 않나, 담을 것 같다는 이제 말씀을 드려서 현재가 주도주가 없다고 보였고, 그래서 이제 현재 봤을 때는 낙폭과대 종목이 이제 상승하면서 예전처럼 이제 투자자들께서 이제 전차 안 들고 계신 분은 굉장한 소외받았는데 이번에 2,000포인트까지 이제 한 7월, 8월 정도 갈 때는 그런 굉장한 소외까지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른바 전차 종목이 없어서 끝까지 낙폭과대만 그냥 팔지도 사지도 못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 회복이 조금 7, 8월에는 될 수 있겠다라는. 예, 뭐 단기적으로 지금 현금이 많다 그러면 저도 뭐 꼭 낙폭과대나 뭐 전차 중에서 뭘 들어가야 했을 때는 약간 단기적으로는 전차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은 흔히 말해서 이제 낙폭과대 종목도 언제 한번 오를 때 크게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가 될지 다음 주가 될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현재까지 뭐 흔히 말해 물려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를 이제 1,700대까지도 참았는데 지금 못 참는 건 좀 그렇고요. 예, 그렇죠. 조금 더 상승을 조금 더 노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리가 그래도 본전 가까이 아직 이제 곧 올 것 같은데 팔 분들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주도주가 지금 없는 장세라는 분석을 들어봤지만 주도주가 왜 있다 하시는 우리 김 대표님, 주도주가 뭡니까? 네, 주도주 많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뭐 다 물려 계신 종목, 예를 들자면 화학주에서 열심히 물려 계시다가 지금 이제서야 오늘부터 한 이번 주, 지난주부터 해서 좀 6월달 들어서 화학주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화학주가 이쪽 다시 한번 시장의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일단은 주도주 자체의 의미 자체를 좀 보셔야 될 게, 일단 주도주라고 무조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않는 종목 자체가 아니라 일단 모든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현재 비중 중에서는 아마 절반 정도는 다들 가지고 계실 종목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제 IT랑 이쪽 자동차 관련주들인데, 지금 다시 오늘 장에서 일단은 IT는 원래부터 일단 주목을 받았지만은 자동차 관련해서 오늘 같은 날 특히 자동차 부품주 자체가 또 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보여줬는데, 이런 종목이 앞으로의 이제 시장 자체 다시 한번 코스피를 2,000 이상 돌파를 할 때 한 번 더 주도주가 되어줘서 특히 자동차 부품주 자체들이 특히 현대모비스나 만도 쪽이 한번 코스피 2,000 이상을 돌파할 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화학주랑 이쪽 조선주 특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화학주가 지금 다시 한번 특히 이제 LG화학을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LG화학의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거의 10일 이상 가까이 지금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포트를 싹 비웠다가 다시 좀 사는 과정인가요, 그러면? 일단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한번 매도세 빠져나가서 기관들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그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거의 손절하고 나간 타이밍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기관들이 그 매물대 자체를 흡수해주는 과정이고, 외국인들이 또 조금씩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요즘 들어서. 그래서 이쪽 화학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주 관련해서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 이제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 부품주가 큰 이슈가 돼서 큰 폭의 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가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출 자체도 굉장히 좋고, 특히 기아차랑 현대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나오는 그 전체 유럽에서 판매량이 감소했지만서도 현대기아차는 판매량이 17%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을 좀 확인하셔야 되는데,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일단은 외국인이 22만 주가량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 최근 들어서 외국인이 20만 주 이상 들어온 적, 10만 주 이상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현대차 가격대가 25만 원을 뚫고 27, 8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기아차가 8만 원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기아차가 일단 8만 원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지금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을 벗어나고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8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36만 주가량이 들어와줬고요. 네. 기관도 15만 주가량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물량을 모두 다 뺏어 먹고 오늘 장에서 특히 자동차 부품주, 자동차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두드러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다는 것은 앞으로의 시장 자체 주도주 자체는 IT보다는 일단 자동차 부품이 좀 강하다고, 자동차주가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IT주 관련해서는 특히 이쪽 삼성 관련한 모바일 쪽 관련한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을 꼭 편입하시고 수익 편입하신다면 아무래도 2,000포인트 이상 갈 때 크게 수익을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없긴 했지만 우리 김선인 대표님은 금호 타이어로 또 원하는 목표 가격에 도달한 바 있습니다. IT 자동차 굳이 따진다면 자동차 쪽의 무게를, 특별히 부품주를 좋게 보신다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이제 곧바로 전차 얘기를 조금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슈 네 번째, 빠른 수익을 얻고자 한다면 이른바 전차를 사는 것이 답이다. 자, 전차가 답이다. 네, 김선인 대표님은 예상대로, 신민정 과장님도 오 드셨는데, 먼저 김선인 대표님 조금 더 얘기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돌아와서 사는 종목은 자동차. 5월 달에 팔 때도 산 종목들은 자동차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좀 연장선상에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몇 가지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슈 자체를 좀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쪽 IT 관련, 모바일 네. IT 관련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또 조선 쪽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먼저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최근 들어서 주말에도 크게 이슈가 되면서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이 큰 폭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 바로 현대랑 기아차인데, 현대 기아차의 특히 몇 가지 이슈를 잡아보자면은 유럽 전체 자동차 판매 대수는 마이너스 8%의 성장률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기아차는 17% 이상의 판매량을 보이면서 굉장히 지금 매출 자체가 크게 급등하고 있는 걸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에서 현대자동차 공장 7월 달에 중국에서 공장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3,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분기 실적 자체도 좋았지만서도 3, 4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 당연히 일단은 현대기아차는 중심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현대기아차는 그래도 제자리를 조금은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들이 아직 제자리를 못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가 다시 한번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가 최근 들어서 고점 부분에서 30% 이상 빠져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또 하나 대형 자동차 부품주 외에 만도랑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 다른 이제 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은 아직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이제 바닥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한번 반등한다면 크게 반등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품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만도랑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LCL도 좀 포함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세종공업과 평화전공, 요 5개 기업들이 지금 상태에서는 좀 가장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세종공업은 여러 차례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오늘 네, 많이 그렇습니다. 올랐죠. 네, 제가 이제 계속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네. 큰 폭의 상승이 아니고 계속 이제 세종공업은 12,500원에서 13,000원대 횡보하다가 드디어 13,000원대 오늘 뚫어주면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미 또 SL 같은 종목은 역시 큰 폭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종목 잠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네. SL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상승폭이 거의 3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바로 일대 이슈가 이제 곧 자동차 부품주의 폭등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좀 뜻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세종공업 역시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세종공업이 제가 방송에서 이제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꼭 갈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저번에 한번 지난주에 추천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3주 전에 추천드리면서 목표가만 도달했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더 갈 것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네. 여지없이 오늘 또 움직이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이제 평화전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평화전공 역시 일단은 차트 자체가 세종공업이랑 좀 비슷하게 움직이긴 하지만 먼저 한번 튀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가 다 고점 부근을 다 돌파하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을 한다면 일단은 이쪽 자동차 부품주 자체가 가장 큰 반등을 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일단 좀 IT 모바일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네. 모바일 쪽으로 먼저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바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 중심의 바로 종목들이 가장 큰 상승을 조만간에 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2%가량 올라줬고요. 그리고 삼성 SDI도 올라줬는데, 지금 대부분의 삼성전자 부품들이 모바일 쪽 관련해서 특히 갤럭시 노트와 갤럭시
S3에 대한 그 판매량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역시 갤럭시 노트의 판매량이 그나마 너무 좋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영업이익이 좀 우수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하청업체들인 삼성 SDI나 뭐 삼성 테크인이나 제일모직이나 삼성 전기 쪽 이쪽으로 특히 중심해서 좀 보셔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 종목들이 당분간에 이 시장 장세는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주도주를 찾으실 때는 또 자동차와 그리고 IT 쪽으로 보실 때 이쪽 관련 현대랑 기아랑 삼성 중심으로 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조선도 사실 2주 전에 네네. 조선주 빅3 얘기했는데 네. 오늘도 많이 올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주가 지금 왜 많이 오르냐면 해외 수주 자금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일단 조선주는 요거 3개 빼고 보지 말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요거 3개 빼고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들 역시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급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 역시 굉장히 양호하기 때문에 이 주도주 자체를 요 화학주는 아직은 좀 의심해봐야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저도 먼저 우선순위 3가지를 잡자면은 전차군단하고 그다음에 이쪽 조선주 관련해가지고 꼭 편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거두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IT와 차뿐만 아니라 조선까지 간단하게 좀 짚어주셨고요. 역시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전차 사는 게 유리하다. 아까 잠깐 IT가 짧은 관점에서 좋다는 얘기 역시 예. 일맥상통한 것인가요? 예, 일단은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IT나 자동차나 뭐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현재 지수가 이제 상승 초기를 넘어서 약간 중기 국면을 넘어섰다고 봤을 때 기존의 이제 낙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오는 IT나 자동차가 이제 상승 폭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단기적인 기간 한 1주, 2주 정도 봤을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또 시장에서 외국인들이나 이렇게 집중적으로 종목 흔히 말하는 싹쓸이 쇼핑 한번 해버리면 또 올릴 수도 있으니까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IT나 자동차 쪽이 아무래도 단기적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빠른 수익을 원한다면 IT나 차 쪽으로 붙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두 분의 공감대까지 형성되어 있는 모습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장 공감대 OX코는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략과 전망 한번 들어보죠. 자, 이제 슬슬 낙폭과대도 같이 볼 필요 있다라고 아까 언급하셨던 신민순 과장님의 전략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지수는 낙폭이 어느 정도 만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낙폭이 만회가 된 업종도 있고 안 된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가 한번 순환 배양세가 이제 꾸준히 유입될 것이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이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IT나 자동차를 들고 계신 분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화학주를 들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현재 이제 신규 주식을 다 팔았는데 오늘 더 뭘 살 게 없냐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낙폭 과대인 종목 중에서 화학이나 철강 쪽도 이제 와서는 제가 이제 이때까지는 관심을 가지라고 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정도는 한번 화학이나 철강이나 이제 흔히 말해서 건설 정도까지도 한번 순환매가 돌 것에 대비해서 한번 선취매나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 지수가 과열권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1950선이나 아니면 2000포인트를 단순히 넘기 전에 미리 이제 주식으로 비중을 좀 채우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악재가 현재 상존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이제 2주 전에 코덱스 레버리지 추천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왜냐하면은 악재가 너무 첩첩이었습니다. 근데 지나가 보면은 그때 못 사면은 다음에는 좀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주식을. 그래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이제 주식이 지금 악재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악재 때문에 프리미엄이 많이 깎여가지고 주가가 싸게 거래됩니다. 그래서 싸게 거래될 때 좀 주식을 상당수 담아주셨다가 이제 주가가 악재가 거치고 뭐 미국에서 고용 지표나 뭐 부동산 지표든지 좋은 쪽으로 발표되면은 그 다음 달 이제 갭상승 떠서 이제 주가에 흔히 말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을 주고 사지 마시고 프리미엄이 없을 때 사셨다가 프리미엄을 받고 파시는 전략을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나올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려면은 그리스가 부도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대책은 일단은 시장을 한번 엎어버린 다음에 가는 전략이라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바라지 않을 전략이고, 그래서 그 전략은 나오기 어렵고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고 보면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땜빵하는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지수는 땜질. 예, 땜질, 땜빵 뭐 속된 말이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네. 지수가 이제 상승할 때는 이제 악재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를 잡아먹으면서 아주 조금씩 이렇게 전진하는 뭐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음봉 상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처럼 그래서 점진적 상승. 예, 그래서 아침에 너무 갭들 때 따라가면 오히려 약간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약간 물리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하셔가지고 악재가 나오는 날 주식을 좀 많이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경 매수는 금지 얘기였었고. 자, 낙폭과대를 같이 볼 때가 됐다. 신민정 과장님의 의견이었는데 아까 IT 차례 강조해 주셨던 김선윤 대표님이시지만 아까 조선주도 언급을 하셨었고 LG화학 예를 드시면서 화학주도 좀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IT 차, 화학, 조선 가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비중 조절을 해가면 좋을지. 일단은 뭐 현금이 있으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좀 얘기이긴 한데 네. 현금 비중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 자체를 조금은 관망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일단 그리스 악재가 해소되긴 했지만서도 악재 자체가 지금 그래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 굉장히 긍정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과 이탈리아 문제를 아직 놓치시면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FOMC 회의를 통해서 양쪽 완화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아직은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인지, 얼마나 이제 돈이 자금이 풀릴 것인지에 대한 예측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신다면은 좀 아직 장은 좀 여유롭게 좀 쳐다보셔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서도 일단 종목 자체에 좀 편입이 필요한데 지금 일단 전차 군단 쪽으로는 자동차 군단 쪽으로는 일단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편입을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IT 쪽으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서도 이쪽 갤럭시 쪽에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관련주로 좀 편입을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쪽 조선 쪽 관련해서는 이 세 종목은 아직까지 좀 매수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해상 쪽은 놓치지 마시고 비중 중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편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하나 화학주 중에서는 일단 LG화학이 지금 굉장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순매수와 더불어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또 하나 또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좀 큰 폭으로 좀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다시 한번 차트상으로도 W자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꼭 편입을 좀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약간 그래도 위험 감수를 좀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선주보다는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LG화학 같은 경우 화학주 전반에서 2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지만서도 LG화학은 2분기 실적이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실적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 들어가도 되지만서도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한 32만 원 정도까지만 가격대를 보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이상은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좀 편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섹터에 있는 주목해볼 만한 종목명까지 아주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여의도 쪽 생각은 어떨지 오늘은 동양증권의 이재만 연구원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그리스 훈풍에 환율도 많이 빠졌고요. 시장도 장중에 1,900을 회복해 줬습니다. 그래도 우려는 여전하다 분석도 있는데 오늘 밤 G20 회의도 예정이 돼 있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다양한 좀 이벤트들을 좀 앞두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뭐 기대 심리도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일정 부분 경계 심리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도 생겨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G20 정상회담은 당연히 어떻게 보게 되면 유럽 관련한 주요국들의 태도, 입장이라든가 이런 걸 표명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6월 21일이나 22일 같은 경우에는 22일은 특히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뿐만 아니라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 정상들이 만나서 현재 유럽 위기 그리고 스페인 쪽 관련한 그리스 쪽 관련한 논의들을 좀 활발히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6월 21일 날 FOMC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 미국이 갖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다양한 이벤트들의 결과물을 계속적으로 좀 확인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당장 G20 정상회의에서는 또
구체적인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기는 구조상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조금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말씀해 주셨듯이 미국의 FOMC 회의에서도 Q3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정도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인지요. 아무래도 그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G20 정상회담에서는 아직 뭐 구체적이거나 디테일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진 않을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현재 독일이 갖고 있는 긴축에 대한 입장을 어떤 형태로 풀어나갈 건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스페인 쪽 관련한 은행위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입장들의 확인과 그리고 일정 정도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FOMC 회의는 상당히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양적 완화 정책,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한다는 건 사실상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단기적으로는 좀 연장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 지금 FOMC 회의라든가 G20 정상회의 모두 다 좀 조합을 해봤을 때 전반적으로 눈높이를 다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저희가 일부에 좀 들었으면은 오늘 현금화하는 게 조금 나을 뻔했나요? 내일 전략을 미리 세워주시죠. 아무래도 말씀드렸듯이 어쨌거나 이 단기적으로 갖고 있는 정책 이벤트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효과를 모두 가지고 있는 쪽입니다. 즉 굉장히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수의 반등에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결과물이 생각보다 기대보다 나쁘다라고 하게 된다면 오히려 지수는 조금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급등에 대한 숨고르기에 하나의 빌미를 좀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떤 그리스 총선이라든가 이런 거와 같이 뚜렷한 결론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의 정책 이벤트들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은 기대감을 낮추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변동성이 높은 회복 국면은 이번 주 역시도 이어질 거다라고 지난주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가질 법한 일정임에도 경계도 필요하고 결과 확인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눈높이를 조금 낮추자는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동양증권 이재만 연구원의 깊이 있는 분석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시장을 잊고 종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수익률 펀치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지난주 제가 없었지만 우리 신민성 과장님과 김천윤 대표님은 종목으로 대결을 펼칠 예정이었습니다. 결과부터 볼까요? 자, 신 과장님은 지주회사 LG를 언급하신 모양이었고요. 김천윤 대표님은 다우기술을. 결과는요? 자, 오늘 종가 집계 결과입니다. 다우기술은 수익률이 플랫이었고 신민성 과장님은 2.2% 수익이 나서 승리를 하셨습니다. 신민성 과장님 일단 축하드리겠어요. 기술적으로 쌍바닥 얘기도 하신 것 같던데 오늘 좀 올랐네요. 예, 오늘 지수가 좀 오르는 바람에 지수 민감주인 LG가 같이 이제 떠밀려 오르는 것 정도밖에 좀 보이지 않고요. 약간 지수 상승보다 좀 더 상승을 바랬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만 이제 LG화학이나 아까 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LG화학이나 아니면은 LG전자나 뭐 LG디스플레이 이런 쪽에 실적이 조금 더 주가 상승이 이어진다면 역시 지주회사인 LG도 이것과 이제 통합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6만 원 레벨까지는 한번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현재 들고 있는 분께서는 이제 LG가 6만 원이 가든가 또는 종합주가지수가 1940이나 50권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 정도에 도달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LG가 6만 원 또는 주가지수 1950 정도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거기까지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LG 화학이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상승폭이 조금 남았지만 LG 디스플레이는 약간 애매한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눈여겨 보셨다가 이제 투자에 이제 매매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든 이런 자회사의 또 실적에 굉장히 민감한 지주회사 LG이기 때문이겠죠. 일단 6만 원 정도까지 홀딩하시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다우기술 좀 아쉬워요. 일단 뭐 자산 가치주다, 2분기 실적도 좋다 이렇게 설명하신 모양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우기술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3주 전부터 가져온 종목을 잠깐 좀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새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단 자동차 부품주 특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홀딩하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가지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그리고 금호타이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호타이어는 오늘 좀 매도를 많이 지금까지 갖고 계신다면 오늘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이 그래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표가로 가져드린 2차 목표가까지 모두 도달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매도를 하시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다우기술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 조금은 또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들고 근데 있는데, 이러다가 세종공업처럼 이렇게 네, 쭉 올라갈 그렇게 수 날아갈 가망성이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 일단 기관들의 매수 자체가 4만 주 이상 또 들어와 줬습니다. 그래서 4만 5천 주가량 좀 투신이나 보험 쪽에서 들어와 줬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한다면 또 굉장히 좀 큰 폭의 반등을 주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키움증권 쪽의 지분을 6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가져가시고 홀딩하신 전략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우기술 AS까지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오늘 대결을 펼칠 두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자, 신윤성 과장님은 자화전자를 준비하신 것 같고요. 김세윤 대표님은 삼성 SDI를 아까 언급하셨었는데 오늘은 덩치 차이는 좀 있지만 IT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IT 부품주 대 IT 약간 좀 몸집이 있는 SDI의 싸움인데, 먼저 자화전자 이 포인트에서 들고 나오신 이유가 있다면요? 예, 일단 자화전자가 기본적으로 현재 갤럭시 S3가 곧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현재 인기가 아마 갤럭시 S1이나 2에 못지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자화전자라는 회사는 갤럭시 S3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 모듈 즉 이제 AFA라고 해가지고 카메라 모듈 자동 초점기 정도 이런 거를 위주로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에이션적 가치도 있지만, 두 번째로 이제 독점적 영역이 있습니다. 이 카메라에서 현재 스마트폰이 이제 앵커께서 쓰시겠지만 이제 슬림하면 좋잖아요. 네, 좋죠. 예, 네. 그래서 스마트폰 슬림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모듈을 이 자화전자에서밖에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독점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 네. 이제 오늘 저는 현장에서 좀 박스권을 돌파하길래 한번 구매를 이제 해봤는데, 어떻게 제가 현장에서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 계속 오르더니 아마 종가에서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7% 정도 오르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께서 이제 내일 이제 한 시초가 정도 잡았다가 이제 손절가는 물론 이제 이전 고점이겠죠. 11,300원. 보통 이렇게 되면은 내일 시초가가 어떻게 시작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내일 시초가가 약간 더 뜬 다음에 그 다음에 밀리죠. 장중에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시초가로 잡았지만은 이제 장중에 이제 투자를 해서 좀 매매하실 분들은 시초가보다 약간 눌릴 때 매매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목표가는 한 단기적으로 한 15,000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 정도 잡으면 이제 PER 한 20 정도 도달하는 영역으로 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흰고가를 돌파하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더 잘 달릴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만약에 굳이 손절 라인을 잡아본다면요? 예, 손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할 수 있는 가격이 이전 고점이었던 11,300원 정도로 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막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화전자 설명 들어갔고요. 삼성 SDI 갖고 나오셨잖아요. 네, 삼성 SDI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2차 전지에서 세계 글로벌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2분기 실적이 일단은 굉장히 또 양호합니다. 영업이익이 726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제가 자세한 얘기 드리고 또 차트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봉부터 제가 일어났습니다. 주봉 살펴보시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일단 주봉상으로 계속 저점을 높여주면서 지금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2011년 8월 이후부터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그 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계속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 자체가 조금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뚜렷한 매수세가 없지만서도 다시 한번 급등 가능성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일단은 실적 시즌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한 수급 자체가 다시 한번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반등을 한다면은 한 17만 원 정도까지도 반등을 할 수 있겠지만서도 그 정도까지는 좀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16만 5천 원 정도까지만 좀 목표가를 두시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가 자체는 한 내일 시초가에서 담으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역시 손절가.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매수가 보시고 그 손절가는 한 마이너스 4% 정도만 보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삼성 SDI 가격 설명까지 들어갔습니다. 두 분의 펀치 종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종합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신민성 과장님의 자화전자 대 우리 김선윤 대표님의 삼성 SDI 수익률 대결이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펼쳐집니다. 먼저 신민성 과장님의 자화전자의 경우에는요, 갤럭시 S3 카메라 모듈 관련한 부품 제조업체고요. 자동 초점 장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 슬림화에 독점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내일 시초 매수 혹은 약간 더 눌리면 사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PER 20배에 해당하는 15,000원. 손절 가격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스권 상단이었던 11,3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김창희 대표님에 이어서 삼성 SDI 보겠습니다. 주봉상 저점 높이는 차트, 가격 내 시초가에서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얘기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승일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두 분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자 일정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